주식왕으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왔다 왕선생 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왔다 왕선생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볼 종목들까지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 직후 7,999선, 이 8,000선 턱밑까지 추가 상승세를 보여오던 이 코스피가 장중 5% 급락으로 전환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연일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세도 한몫하겠고요.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반도체 이익을 국민 배당금으로 나눠야 한다 등의 소식들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 섹터들은 포착이 계속해서 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 비만 그리고 백신 업종들이 시세 분출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장을 주도할 섹터, 그 안에서도 유의미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원기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다 왕 선생의 주식하는 김원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린이날에 공휴일이라서 방송을 쉬었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진짜 너무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 한 주 쉬어가니까 아쉽다 하면서 월요일 날에 여러 종목 뽑아놓고 방송에 가지고 오질 못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오늘은요. 지금 시장에서 이 섹터 빼면은 왠지 메뉴가 완성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섹터를 좀 공략을 해드릴 거니까요.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슈, 시간이 없으니까 이슈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한번 봅시다. 오늘 코스피가 하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슬슬 좀 건강한 조정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가 하락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왠지 전날에도 오늘 이렇게 시장 하락하기 전에도 어제장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왠지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요인들을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려보겠고요. 어쨌든 참여하시면 시장이 하락할 부분들까지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갑작스럽게 차익 실현이 나왔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일단은 코스피가 8,000포인트, 그러니까 7,999포인트까지 갔다가 다시 말아서 내려왔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뭐가 있나요? 옵션 만기일이 있죠. 자, 옵션 만기일에 뭐 하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매도, 그러니까 하락하는 데다가 배팅한 금액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그 배팅 금액들이 우르르르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수는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상승으로 올려줬단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 본인들이 일단 하락 쪽에다가 배팅을 해놨는데 숏 포지션을 잡았는데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옵션 만기일이네요. 어떻게든 손실을 좀 복구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수를 떨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발표되는 거 있죠.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PPI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4월에 전쟁 터지고 나서 물가가 갑작스럽게 또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고 이 물가에 견디지 못해서 또 금리 또 인상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 심리도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일단은 이런 차익 실현 자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코스피 이렇게 무너지는 자리가 있었어요. 3월이었죠. 지수가 이제 막 무너질 때였죠.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연장될 것이다. 폭격이 더 진행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때 지수 무너졌을 때 제가 분명히 이동평균선상에 지지를 받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까지는 밀리는 거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3월 달에는 포트 공격적으로 담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국엔 지수 무너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포트를 담는 것보다는 뭔가 약간 테마적으로 순환매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섹터를 좀 잡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수는 지금 7,000포인트 그러니까 8,00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게 못해도 7,000포인트 못해도 한 7,500포인트 때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게 건강한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밀리는 거를 우리가 감안해서 포트를 조금 더 건강하게 담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도대체 너가 말하는 포트를 건강하게 담는 게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건강한 포트는 이런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떨어지는 거 어느 정도 예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코스피는 강했는데 코스닥은 굉장히 둔화됐었다. 또는 이 박스를 이탈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코스닥은 힘들어하고 있다. 라는 이런 수식어들이 있어요. 코스피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는 거는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우량 종목들 많이 있겠지만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2차전지 또는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종목들이 바로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종목은 있겠지만 그만큼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어요. 또 제약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제가 4월부터 포트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4월달 AACR 미국 종양학회 있죠. 아니 미국 암학회 있죠. 이때도 재료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지수가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제가 항상 투자를 좀 자극시키던 멘트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공포에 살아 뭐 이런 말들도 있지만 저는 항상 뭔가 남들이 투자하지 않을 때, 뭔가 남들이 투자하려고 용기를 내지 않는 그런 섹터에 저는 되려 그쪽에다가 점수를 더 후하게 줍니다. 왜 그러냐, 결국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든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투자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것을 관심받게 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차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그렇다라는 거죠. 충분히 무너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닥 구간만 정확하게 포착되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됩니다. 아주 무섭게 늘려가셔도 돼요. 근데 그 시기를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이번에 5월에 아스코 행사 ASCO 있죠. 미국 임상종양학회 이 시기 때 일단은 개별적인 순환매가 먼저 진행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누구 하나가 먼저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 한번 종지부 찍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후발주자로 다 따라 움직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브리핑 해드리면서 놓치지 않게끔 최대한 빠르게 브리핑을 해드리겠다 약속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방송 중에 약속 드리는 건데 그런 약속 안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한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는 이제 투자하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저점 매수 공략을 하시기에는 지금 제약바이오만큼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우리 왔다 왕 선생을 참여해야 되는 3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저와 전영호 전문가, 이 2명의 전문가가요,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요즘 시장은 이렇고요. 요즘 트렌드는 이런 건데 우리는 투자를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또는 이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투자를 해봅시다. 등등의 그런 브리핑을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 같은 시장에는 어떤 섹터가 갔고 그러면 이 섹터가 내일도 갈 것인지 또는 내일은 어떤 섹터를 잡아야 될지에 대한 시장 브리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좀 브리핑 해드릴 거고,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뭐 하루 왼종일 지켜보라는 얘기 안 합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되고요. 하루 10분 투자하실 때 뭐 그냥 저희가 브리핑 해드리는 거 그냥 쭉 벽타기 하시면서 그냥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섹터 투자하는 게 좋겠구나, 이 종목이 조금 더 전망이 좋겠구나, 그런 거 느껴가시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기술적 분석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차트 교육을 받는데 차트를 내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이 50, 60 먹어가지고 내가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거든요. 50, 60 먹으면은 돈 다른 거 투자 안 합니까?
노후에 쓰려고 자금 모아둔 거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투자를 해야 내 자산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려면 기술적으로 분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 컴퓨터 만지는 거 어려운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일단은 시작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방을 들어오시게 된다면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무료로 차트 교육도 진행해 주시고요. 개장 전에 그리고 장중에 장 마감 이후에 각각 살펴볼 만한 종목들까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무료 리포트 자료집까지 알차게 준비해 뒀습니다. 하단 공부방 통해서 입장하시게 되면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로는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략주들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직전 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 2가지만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5일 어린이날 휴장으로 인해서 4월 28일이 직전 방송이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위아 모두 8거래일 만에 각각 45.2% 그리고 15.06%의 상승률 빠르게 터치해줬습니다. 네, 전문가님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모 현상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상승률 표를 봤을 때 한 번만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다면 이런 포모가 좀 안 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지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이 전문가는 찐이구나. 이 사람 믿고 가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겠구나. 지금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를 믿고 가시면서 뭔가 울고불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누구는 1일 날 투자하라고 했는데 누구는 15일 날 투자를 했어요. 이 기간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한 날짜 종목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전략까지 알아가셔야 되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이 많아요. 각 방송, 지금도 경제방송 여러 개 돌려보면요, 여러 전문가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의도에서 진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각자의 투자 스타일은 다 틀립니다. 투자 스타일이 다 틀리다라는 것은 누구는 안전하게 중장기로 갖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공격적으로 단기 투자 매매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방송을 보실 때요, 종목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며칠 못 갑니다. 그냥 종목 받아가고 수익 나고 하면 뭐예요?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그런 노하우를 잘 안 알려주죠. 근데 저는 알려줍니다. 뭐 얼마나 비싼 거라고. 뭐 같이 돈 벌면 더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 뭐 SKC부터 해서 이거 언제부터 공략했냐? 1월부터 했어요. 말이 그냥 방송에서는 1월에 가지고 왔죠. 근데 그 전에 제가 11월, 12월부터 계속 SKC 내년도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왜냐?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 갈 때마다 SKC가 못 가는 게 너무 저는 불안했거든요. 왜 못 가지? 왜 못 가지? 결국에는 답은 하나예요. 2차전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방송일은 1월인데 왜 지금 이제 와서 수익률 브리핑을 하냐? 제가 이거 중장기로 갖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중장기로 갖고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그 6개월을 참고 5개월을 참고 1년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설명 안 하고 목표가, 손절가 또는 현재가 이거 표 나오는 거 이것만 봐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핵심적인 재료를 어떤 식으로 제공해 주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그냥 쉽게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종목 뭐 몇 개 잡아가지고 그냥 투자해놓고 종목 백화점 만들어놓으면 알아서 돈 벌리겠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화면 봅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방송에서 공략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왜 공략했냐?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원익홀딩스나 이런 종목이랑 좀 같이 봤는데요. 삼성의 노조 이거 좀 문제 된다. 이거 그냥 좋게 쉽사리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아무리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고 해도 이거 노조 삼성은 무조건 결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결국에는 그러한 이슈로 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 아직도 쌉니다. 예.
단가가요 80만 원대 단가예요. 그게 뭐가 싸냐? 그게 아니라 80만 원이 싸다라는 거예요.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90만 원, 뭐 100만 원 선 가겠죠. 그러면서 뭐 나중에는 뭐 액면 분할도 할 수 있겠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좀 길게 더 여유 있게 봤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공략할 섹터가 로봇이에요. 요거 이따가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잡은 위치 보세요. 어디서 잡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잡았냐요? 여기서 안 잡았죠? 요 바닥에서 잡았나요? 아니죠. 올라가는 거 체크하고 드린 거예요. 이제 가겠구나라는 거 체크하고 드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요거 방송을 일주일 뒤에, 2주 뒤에 보셨거나 뭐 미래에서 오신 분들은 뭐 미리 땡겨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미리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자리가 체크됐을 때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대위아 같이 공략해 드렸죠. 자, 근데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제가 현대위아를 공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이 원래 방위 산업을 좀 약간 중점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을 방위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 방위 산업을 현대로템 쪽에다가 좀 넘기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넘기면 얘네들 주력 사업이 없어지는데 그럼 뭘로 돈을 벌 것이냐? 로봇 쪽에다 투자한대요. 로봇에 집중한답니다. 이거 방산 쪽으로 이제 돈을 번 거, 그 돈을 이제 어디다가 하느냐? 로봇 쪽에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봇 섹터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완벽한 로봇, 현대차 쪽에서 완벽한 로봇의 대장 종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서 현대위아는 현재 가격 매우 저렴하다.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패턴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봅시다. 제주반도체예요. 제주반도체 공략해드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어쨌든 박스 구간이 무너지는 약간 우하락 패턴이 체크가 됐는데 이 구간에서 보면 이동평균선을 연해서 움직입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자금 순환이 조금 진행이 되는 타이밍이었고 그 타이밍에 우리가 이제 뭘 공략해야 되냐? 전력 반도체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다. 저전력 반도체, 전력 반도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주 반도체가 그쪽의 핵심인데 제주 반도체 왜 안 가니? 그래서 이동평균선 이탈하는 자리 양봉 체크되자마자 바로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 발표까지도 충분히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은요. 금호석유화학입니다.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석유 쪽에 대한 이런 가격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이 나프타 가격이 좀 상승하겠는데? 자, 그럼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금호석유화학은 나프타 가격이 올라도 수혜를 받고 나프타 가격이 떨어져도 어쨌든 얘네들은 돈을 버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너지는 급락한 패턴이 있잖아요. 요 급락한 거는 제가 뭐라고 하죠? 다시 채워서 올라온다라고 그때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화학은 아무래도 주주환원 정책도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아무래도 돈 버는 거를 또 배당으로도 주는 고배당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호석유화학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쭉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다음 종목은요. BH입니다. 요것도 보세요. 잡은 위치가 바닥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 보고 앞으로 더 가겠거니 오케이 그러면 올라가는 거 신호탄 포착했어. 자, 그러면 재료는 뭐야?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폴더블 폰의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BH고 애플의 이 장비를 이 부품을 공급할 수 있을 만한 회사는 BH다. 결국엔 폴더블 지금 6월 이후에 한 번 더 재료 나올 거거든요. 지금 나오는 조정은요. 오케이 내가 잡을 위치 한 번 더 오겠구나 이렇게 기회를 잡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월에 재료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있을 건데 그 이후에 이제 폴더블 폰이 공개되거나 또는 폴더블 폰에 대한 이런 핵심적인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게 바로 6월입니다. 아셨죠? 다음 달 재료, 핵심적인 재료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차익이 좀 나왔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재공략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솔로엠입니다. 우주항공 좋아요. 우주항공 좋은데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솔로엠이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때 대창솔루션이랑 같이 공략을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대창솔루션은 무너지는데 솔로엠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뭔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은 6월에 스페이스X 상장도 있고 지금 이제 조만간에 뭐죠? 스타쉽 새로운 모델 발표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험 발사까지도 한다라고 해요. 그럼 기대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밀리는 거 오케이 땡큐. 21선에 지지 받았네요, 오늘.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두산 퓨얼셀. 아, 이거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말 빨리 했거든요. 자, 두산 퓨얼셀이랑 다음 SKC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을 최대한 좀 땡겼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 우리 이제 이 시청자분들 있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상으로. 아, 제발 저를 한번 믿고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두산 퓨얼셀은 진짜 앞으로 무진장 갑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왜 그랬냐? 결국에는 연료전지, 지금 ESS다 뭐다 해서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을 끌고 가는,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끌고 가는 게 뭐예요? 지금 ESS가 시작한 거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쵸? 근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수소 연료전지가 또 핵심적으로 또 필요한 사업이네요. 근데 얘네가 못 가네요. 못 가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하면서 계속 강조드려요. 결국에는 어때요? 이거 지금 180% 이렇게 갔다고 나오잖아요. 솔직히 180%더 가야 됩니다. 좀 뭐 상한가 한 2번, 3번은 더 이렇게 기록돼서 더 높게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을 또 봤을 때는 약간 살짝 조정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위 상단에서 무리하게 막 10만 원에서 9만 원대 단가에서 잡으려고 하시면 문제가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략했었던 자리 얼마예요? 4만 원, 3만 원대 후반 이래요. 지금 1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잡아야 되는 위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 투자는 사자마자 오르는 주식도 있겠죠. 샀는데 올라가야 돼, 그렇죠? 내가 샀으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사자마자 무너지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무너지든가 떨어지든가 어쨌든 간에 이 정확한 내가 예상한 이 박스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박스 가격만 오르거나 깨거나 하지 않는 이상 난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가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전략을 그렇게 세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 2-3달 이후에 바로 이렇게 급등해서 올랐는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을 많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QR코드 띄워져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되고 다음 종목도 한번 봅시다. SKC. 이야, 이거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데요. 11월, 12월 계속 들어올 때마다 이거 좋아요. 1월 달에 제가 이 종목을 공략해드리면서 뭐라고 하냐. 이거 한번 보세요. SKC요. 1월 달에 제가 공략해드릴 때 이거 가격이 뭔가 희한하게 바닥에서 매집되네요. 근데 낙폭과대예요. 이렇게 막 무너집니다. 위 상단에서 우르르 이렇게 무너지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냐. 삼성전기, LG이노텍 가는데 일단은 유일하게 못 가는 게 유리기판 관련으로 핵심적으로 유리기판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기, LG이노텍, SKC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SKC만 바닥에서 지지지지 끌고 가요. 근데 얘네들 분명히 제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흑자로 전환되는 이슈 한번 분명히 나올 거다. 1분기가 됐든 2분기가 됐든 실적 전환되는 모멘텀 체크될 거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10분기 만에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는 이력을 남깁니다. 딱 제가 무슨 돗자리 깔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올라와야 돼요. 왜냐면 2차전지 소재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2차전지 소재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종목이기 때문에 2차전지 무조건 올라와야 되잖아요. 소재 가격, 리튬 가격 올라오고 니켈 뭐 가격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올라와야 된다. 2차전지 소재 쪽도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러면서 코스모션 소재나 뭐 또는 뭐 LNF나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언급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략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목표로 한 가격은 충분히 채워졌고 제가 이거 중장기로 말씀드렸는데 올해 연말 하반기까지는 더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얘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죠. 오케이 땡큐 하셔야 돼요. 지금 박수 쳐야 돼요. 내려와라 더 내려와라. 진짜 13만 원까지만 내려오면 나 또 살게 이러고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하면서 비중을 더 모아가야 되는 전략 다시 한 번 더 세워가실 수 있는 종목이고 연말 하반기까지 무조건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없네요. SKC가 마지막이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참여하실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나운서님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은 또 매우 중요한 시간이 또 다가왔죠. 지금까지 리뷰해드린 SKC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퓨어셀과 같이 상승률 60%에서 180%까지 낼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 마찬가지로 두 가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히든 종목은요,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 영상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매일 10분씩 개장 전, 장중, 장 마감 이후에 그날의 특징 섹터 그리고 시장에 대한 트렌드 빠르게 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흐름 잘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 차트 교육까지 다양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찾아오고 있는 시간이고요. 10시 50분까지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저는 잠시 후에 오늘의 히든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왔다 왕 선생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어떤 숨겨진 섹터에 투자 기회가 또 숨어져 있을지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김원기 전문가님께서 직전 방송에서 로봇 섹터를 통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위아로 45%, 15%의 상승을 내주신 만큼 오늘의 섹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섹터 사실 아까 이제 또 상승률 리뷰하실 때 언급을 해주셨는데 로봇 섹터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의 섹터도 들고 와주신 이유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하는 종목 어떤 섹터이냐 바로 로봇입니다. 지금 시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혜를 특수적인 수혜를 좀 누릴 수 있을 만한 반도체 공략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가 이제 투자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제약바이오 공략하지 뭐 든다고 지금 로봇 갖고 왔냐? 근데 지금 로봇 공략 안 하면요. 지금 포트 구성하지 않으면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오늘 섹터 가지고 와야 되는데 특히나 하필이면 꼭 제가 방송하는 날은 꼭 지수가 무너지는 날이 많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락하는 날에도 우리가 포트를 꼭 공격적으로 담아갔으면 하는 종목들인데 그게 바로 로봇이니까 한번 천천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 LG전자가 로봇 사업 쪽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무트로 올라왔죠. LG전자가 이전에는 현대차가 공격적으로 했고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이걸 굉장히 좀 크게 가열을 시켰는데 그러면 LG는 도대체 뭐 하지 했어요. 그런데 LG는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금야금 로보티즈나 뭐 로보스타 뭐 해가지고 야금야금 로봇 기업들을 인수해가면서 지분을 인수해가면서 점점점점 영역을 확장해 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갑자기 LG전자가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을 하겠다. 이제 아예 대놓고 로봇도 끄집고 나옵니다. 예, 공개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기대감들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는요, 이거는 좀 틀립니다. 이 뭔가 얘기가 좀 틀립니다. 대기업이 뭐 미래 먹거리라고 해서 가지고 온 거는 좀 얘기가 좀 틀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대로템이 최근에 뭐요? 군사용 로봇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기대감을 좀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확실히 이제 뭐 우리가 현대차, 삼성 뭐 삼성전자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 이렇게 휴머노이드 쪽만 보는 게 아니라 군사용 로봇 시장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로 엄청난 실적들을 좀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방산도 사람이 직접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무인기라든지 또는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AI로 조종하는 약간 그런 무기가 굉장히 보급화될 거라는 거죠. 예, 지금 뭐 드론 무인 정찰기나 뭐 무인 드론 뭐 이런 거 AI로 드론 막 띄워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셔도 이미 답이 나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바퀴의 로봇팔까지 달 남극 향하는 중국의 AI 로봇. 그러니까 섹터를 보면 대기업이 투자하는 로봇은 휴머노이드로 해서 제조업 기반의 시설에 많이 투입되는 거고요. 또는 우리 실생활에 가정생활에 쓸 수 있을 만한 가정용 로봇 이런 쪽으로 이제 수요가 이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군사용 로봇 쪽으로도 우리가 시장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으로도 로봇이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로봇으로 우리가 이것저것 지금 해먹을 수 있을 만한 메뉴가 너무 많아요. 재료가 많습니다. 그 재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동의 종말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노동의 종말, 이게 뭔 말이야? 지금 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지금 갑자기 뭔 생뚱맞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기업들은 예전부터 준비하던 거예요. 이 노조 하면은 그냥 골머리에 앓고 있던 대기업들은 이전부터 생각했었던 내용이 바로 휴머노이드다. 로봇이 이제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특히나 머스크 같은 경우는요. 돈이 된다 또는 본인이 목표로 했던 걸 이루기 위해서는 뭐 직원이고 뭐고 이런 거 뭐 그런 건 정감 있어 보이는 행동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본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1조 달러 원 이상 피지컬 AI 쪽에다가 투자하겠다. 근데 이것을 삼성과 현대 그리고 LG까지도 가세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대기업들이 지금 앞다퉈 나서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뭔가 조금 빨라요. 로봇 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로봇이 산업 현장에 들어간 게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빠르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과 현대차가 좀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도 그만큼의 지금 옵티머스의 그 기술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이 기업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제 다 덩달아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여기 있는 기업들만의 수요, 이 얘네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다른 영역에서도 로봇에 대한 영역이 더욱더 확대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삼성이다, 현대차다, 뭐 테슬라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나중에는 그런 얘기가 틀려질 것이다. 미래 전망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로봇이 뺏은 일자리 뭐 세금으로 돌려받을까 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정부의 그런 얘기들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인간 노동의 종말 과연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일단 첫 번째 챗 GPT가 소프트웨어의 혁명이었다면 로봇은 하드웨어의 대폭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봇을 하면 생각하거나 뭔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뇌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 사투리로는 대가리라고 하는데 아무튼 머리 있죠. 뇌, 생각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생각을 만들고 있었는데 얘가 머리만 돌아가선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인력이 좀 부족하고 하는 현장에는, 그리고 또 위협이 따르는 현장에는 로봇이 따라가야 되는데 로봇이 바보 멍텅이 같이 갑자기 이렇게 깡통처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얘에다 생각을 좀 주입해보자. 자, 미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내용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다 투자하면 되냐, 엔비디아 여태까지 우리가 투자를 못했었잖아요. 엔비디아 솔직히 저도 우와 어디까지 가냐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모가지 아플 정도로 이렇게 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엔비디아 못 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 다음 차기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회사가 뭐가 있을까? 애플 샀다가 망해버리고, 뭐 샀다가 우르르 무너지고 난리 났죠. 근데 저는요, 지금은 약간 모르겠지만 일단 AI의 핵심적인 거는 제가 예전에도 작년 10월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게 그거예요. 통신 인프라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광통신이 이제 시장이 있어야 된다. 그 결국엔 광통신 최고가 만들면서 쭉 가고 있죠. 오늘도 광통신에 대한 좋은 리포트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은 AI 관련해서 이제 하드웨어 관련 쪽으로 이제 반도체 만들고 반도체 막 가고 있고, AI 관련된 GPT나 만드는 소프트웨어 쪽 갔다가 지금 한참 눌리고 있지만 그런 애들도 가고 있죠. 그럼 이제 광통신, 이제 인프라 관련돼서 갔어요. 지금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 AI를 집어넣을 수 있을 만한 로봇의 몸체를 만드는 로봇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최대한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특히나 제조업 강국입니다. 근데 이 제조업이 흔들려요. 뭐 때문에요? 노조.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뭔가 기업들이 숨을 쉴 공간조차 없어요. 그래서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로봇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무너진다. 결국에는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가 이 제조업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전망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국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거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어떻게 되냐, 정부가 사활을 걸고 밀어줄 수밖에 없는 섹터이고 세금과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기적으로 끝날 섹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삼성, LG, 현대차가 쩐의 전쟁을 시작했다. 마지막 M&A 복권이 있다. 그러니까 로봇은 마지막이에요. 지금 모든 인프라가 가고 나중에는 이 로봇이 핵심적인 제조 시설을 장악할 거기 때문에 로봇이 엔비디아, 제2의 엔비디아처럼 갈 수 있다. 거기에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그 시장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은 엔비디아처럼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정의선 회장의 미래는 미래 성장 핵심의 축은 로보틱스와 AI다. 스스로 판단하는 일하는 로봇 LG CNS가 피지컬 웍스를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니까 제가 LG CNS 관련해서도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런 얘기해요. LG CNS 막 밀리잖아요. 제발 겁먹지 마시고 LG CNS는 비중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갖고 가시면 너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 지금 수익 나오고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지만 벌써부터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CNS의 앞날이 좀 창창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쵸? LG CNS 조만간 갑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LG CNS 공략했었어요. 그쵸. 그때부터 가지고 가신 분들은 계속 제 전략대로 갔으면 이미 수익이 굉장히 뿡뿡 터지고 있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다음 방산 사업을 매각한 피지컬 AI.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현대위아 관련돼서도 우리가 방송에서 공략한 현대위아 있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이거 매각하면 돈 생기죠. 돈 생기면 기대감 부여되겠죠. 기대감 부여되면 뭐예요? 그 돈으로 뭘 투자하겠다? 로봇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갑자기 기대감에 터질 수도 있어요. 현대위아 아직 싸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현대위아를 좀 갖고 가실 힘이 생깁니다. 일단은 그런 힘이 좀 필요하시다? 우리 참여하시면 제가 많이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이제는 방산적인 로봇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공략하는 히든 종목을 앞서서 일단은 제가 목이 너무 아파요. 잠깐 좀 쉬어가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시는 첫 번째 토픽 섹터는 로봇이었습니다. 우선 AI의 성장 산업으로 로봇이 부각되면서 이 반도체를 뒤잇는 차세대 수혜 업종으로 로봇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로봇 섹터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왔었지만 오후 들어선 선별적인 강세가 나타났죠. 그렇기에 이러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오늘 전문가님께서 선별해 오셨고요. 또 반도체 투톱을 향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는 1위부터 3위까지 로봇이 모두 이름을 올린 만큼 로봇주의 추가 상승에 지금 외국인이 베팅하고 있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전문가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위아를 통해서 큰 상승을 내주신 만큼 이러한 상승 함께 하시고 싶다면 아래쪽 공부방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의 또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간 없으니까 바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장까지도 코스모 로보틱스의 그런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뭐 따따블 나오고 상한가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내일도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의 수급이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고 투자 심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아, 로봇 지금 우리가 투자해도 되겠구나, 괜찮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로봇 오늘 공략하는 히든 종목 첫 번째 히든 종목은요. 모터 제어기 감속기 인버터 통합화 제품으로 스마트 액추에이터 관련된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스마트 액추에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액추에이터가 뭐냐면요. 제 어깨가 만약에 동그란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팔이 이렇게 360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이게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러면 이 액추에이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가 이거를 속도를 멈추게 해주는 건 뭐예요? 감속기. 얘를 갑자기 이렇게 오므려주면서 감속을 시켜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따지면 인간으로 따지면 관절을 만드는 회사가 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차와 로봇 핵심 구동 제품 사업을 협업 중이다. 어디랑요? 현대차랑 로봇의 핵심 구동 제품을 협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쪽으로 관련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LG전자 관계자들이 자 이거 보세요. LG전자 관계자들이 이거 뉴스에 보도도 한번 나왔었어요. LG전자 관계자들이 갑자기 여기 오늘 공략하는 종목의 본사를 방문합니다. 본사 방문해 가지고 뭘 하냐? 이 들여다봤더니 LG전자 지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뭐가 있냐? 협업한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LG전자가 로보스타도 뭐 이거 지분 인수하고 로보티즈도 하고 근데 LG는 지금 약간 조금 불안해요. 반도체로 해가지고 삼성과 SK한테 다 내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반도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LG 이노텍, 야 너희가 핵심이다.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가야 된다 했는데 삼성전기 보세요. 막 와장창창 물량 수급 막 이렇게 올인해서 받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LG가 뭐예요? 아, 이거 로봇 이거 현대차한테까지 뺏기면 우리는 대놓고 그냥 5대 기업의 그냥 핵심 호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호구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공격적으로 로봇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회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투자한다는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진짜 더 공격적으로 M&A나 지분 인수 관련된 이슈가 나올 거거든요. 그 이슈에 핵심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차트 보시면요. 어쨌든 뭐예요? 현대차랑 LG가 밀어 올리는 이 상승을 어느 정도 차익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어디서 지지를 받냐? 121선의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지지를 받으면서 한번 튀어 올릴 각을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로봇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되고 뭔가 외부로 나가야 되는 자금이 막히면서 되려 순환되면서 자금이 들어오는 그 시장 되면 로봇은 진짜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뭔가 지수도 무너지고 코스닥은 지지부진하고 있고 뭔가 거래대금은 깝깝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하거든요. 이거는 시세를 터트릴 수 있을 만한 시기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시간 없으니까 다음 종목 바로 두 번째 종목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협동로봇의 제조 전문 회사입니다. 협동로봇입니다. 협동로봇. 자, 협동로봇 중심의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대기업에서
로봇 업체에 대한 인수전에 대한 수혜로 부각을 받았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항상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막 이제 주도하는 그런 시장에서 항상 이 기업이 뭐 어디랑 연관됐다더라, 어디랑 무슨 수주를 냈다더라, 또 앞으로 이 기업이 이런 장비들이 너무 필요하다더라. 이 협동 로봇 얘네들이 구동하는 그 협동 로봇이 있거든요. 산업 현장에서 쓰는 협동 로봇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핵심적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 기업과 로봇 어떠한 기업이랑 로봇 손 공동, 로봇 손 관련돼서 로봇 손에 엄청난 감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공동개발 협력사로 부각됐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 전환 시 빠르게 손잡는 기술 파트너. 대기업들이 이 스마트 팩토리의 아주 핵심이에요. 근데 그런 대기업들이 와, 야, 그러면 우리 지금 스마트 팩토리 좀 해야 되거든. 야, 너희 좀 기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협력하는 가장 첫 번째 파트너 회사가 바로 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인수 후보군에도 자주 언급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 쪽 계열에 아주 가깝다. 이렇게 힌트만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차트는 이렇습니다. 강하게 급등 나왔어요. 막 인수한대요. 막 이제 지분 뭐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서 뭐 각종 재료가 부각되면서 갔겠죠. 충분한 차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21선에 지지받으면서 이동평균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패턴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진입해야 되는 타임 못 잡으면 나중에 또 이렇게 갔을 때 위에서 또 잡으려고 하실 거예요. 위에서 잡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매집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종목은 일단 우리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거기 관련된 가격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 전략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내일 영상 남겨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명의 전문가가 시장을 브리핑을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맥점 잡는 투자 노하우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할 것 같다라고 제가 1월부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얘네들이 전쟁이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어디로 집중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원래는 말로 겁박을 하던 미국이 이제는 진짜 실제로 군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왜 이렇게 움직이냐 봤더니 요거를 준비하는 거였죠. 그래서 1월부터 말씀드렸는데 타점은 여기서부터 잡아드렸어요. 바닥에서부터. 아, 이거 지금부터 천천히 매집하면 된다. 왜냐? 얘네들 이렇게 상승하는 거 이 바닥 깨면 그때 손절해도 돼요. 그러니까 가격 전략 이렇게 갑시다. 손절 자리 이렇게 딱 잡아놓고 요거는 그냥 쭉 들고 갑시다.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분명히 터집니다. 갖고 갑시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엄청난 상승이 나옵니다. 최초 미사일 폭격 시작이 보도된 시기에 바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타이밍이에요. 맥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차트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는데 차트 교육은 이게 더블 바텀이라는 패턴인데 이게 상승형 패턴이고 이건 뭐 3종 바닥인데 이런 자리에서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거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역배열과 정배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 포인트인데요. 떨어지고 있는 종목 바닥 구간에서 매집해가지고 폭등하는 거 100%가 넘는 20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기는 이런 패턴을 공략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방송을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QR코드 나와 있죠.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제시를 해드리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투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주신 종목은요. 한마디로 현대차와 LG전자 수혜주 로봇이다, 로봇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트너사가 현대차이고요. LG전자가 최근 이 기업에 직접 방문을 하면서 이 지분 투자에 대한 재료도 함께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로봇 섹터가 최근 강세를 보이는 만큼 지금이라도 로봇주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 공부방 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빅테크 수주 기대감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들 두 자리대 그리고 상한가까지 진입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 언급해 드리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과 종목 분석 영상 무료로 받아보시고 고점을 높여나가는 현재 시장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기회의 장으로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화요일 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